안녕하세요. 이웃집 로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저희 태니가 자폐 경계선 진단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폐 경계선 진단을 받은 저희 태니가 가지고 있었던 특이한 증상들에 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이를 키워보는 게 처음이라서 사실 제가 느낀 아이가 조금 특이한데 라고 했던 부분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호명 반응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바라보거나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태나라고 부르면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기도 하고 또는 뭐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불러도 눈을 맞추거나 바라보거나 오지도 않았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눈 맞춤이 되게 약했고요. 저랑도 눈을 잘 안 맞췄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선택적인 사람들 외에는 눈 맞춤을 하지 않고 눈 맞추는 횟수도 되게 약해요. 놀이학교에서도 한 선생님이랑만 눈을 맞췄고 나머지 분들은 아예 눈조차 맞추질 않았었다고 하고요. 제가 태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느꼈던 게 밖에 다니면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어른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른분들께 단 한 번도 태니가 눈을 맞추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인이 와서 말을 걸고 태니에게 인사를 해도 태니가 눈을 잘 맞추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인팅이 부족했는데요. 뭔가를 원하는 게 있으면 저걸 가리키고 이걸 주세요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손가락으로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끌고 갔어요. 무조건. 그래서 요즘에는 밖에 데리고 다니면서 일부러 제가 포인팅을 알려주고 있고요. 가장 큰 문제였던 거는 이제 놀이학교에서 말씀했던 사회성이 부족한 부분. 친구들을 밀고 때리고 막 누르고 불편하게 했어요. 놀이학교에서 피드백을 받았을 때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고 친구들이 태니 때문에 불편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아기가 있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서툴러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3개월이 계속됐고요.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도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는 눈치가 없는 거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어가 되게 많이 느렸어요. 지금 태니가 할 수 있는 단어가 아빠, 뭐 씨앗, 시야, 응가 이렇게 4가지인데 이 말들은 거의 태니가 한 13, 4개월 차 때 하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한 달에 뭐 한두 개 이상씩 단어가 확장이 되고 늘어나야 되는 시기인데 거의 1년이 넘도록 단어가 확장이 하나도 되지 못했고요. 아직 엄마라는 단어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물, 맘마, 까까도 전혀 하지를 못해요. 저는 말이 늦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 조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언젠간 하겠지. 지능적으로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불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단어가 하나도 확장이 되지 않는 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감각 추구라는 행동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책을 보면 책의 그림과 내용을 보는지 아니면 책장 넘기는 그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하는지 요걸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풍기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물체에 흥미를 보이는 아이들도 많은데 이때 그거에만 집착을 하는지 예를 들면 자동차를 가지고 노는데 자동차를 뭐 다양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바퀴만 계속 돌리고 굴리고 노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니는 놀이 수준도 지금 좀 낮고 목적에 맞게 장난감을 다양하게 가지고 놀지를 못하기 때문에 놀이 치료를 지금 병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떤 한 가지에만 집착을 해서 계속 추구를 하고 있다면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빛에 집착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아이들이 대부분 반짝거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정도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녁 때 밖에 데리고 산책을 나와봤더니 아이가 정말 그 약간 정신이 나간 것처럼 막 뛰어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정도면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데 불빛만 좋아하면 전혀 아니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지연이 있는데 이런 불빛에 너무 강하게 집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 태니는 이제 눈을 째려보듯이 이렇게 홀겨보는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막 놀이학교에서 어떤 교구 활동 시간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앉아서 교구를 하는데 태니는 앉지도 않았지만 혼자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뛰어다녔다고 해요. 근데 빙글빙글 돌면서 뛰는데 이때 눈동자가 선생님이 그만 앉아야지라고 말하는 선생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었대요. 눈을 째려보듯이.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가 다른 곳을 흘겨보듯이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시각 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검사를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빙글빙글 도는 거 좋아하는 거 어느 정도 연령대쯤 되면 빙글빙글 도는 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빙글빙글 돌고 높은 데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행동들이 있죠. 하지만 다른 부분들이랑 같이 다른 뭐 언어가 느리거나 뭐 포인팅이 안 되거나 이런 저희 태니처럼 여러 가지 증상들과 함께 이런 것만 좀 과하게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면 이것도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놀이 수준이 낮을 때 저희 태니는 지금 자동차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자동차들을 가지고 놀이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들을 그냥 모아놓고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줄을 세워놓고 그냥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이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얘가 좋아하는 놀이의 하나인가 보다 생각은 했는데 어쨌든 같이 놀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참여를 하려고 자동차를 잡았더니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곳으로 자동차를 옮기는 게 되게 싫었던 거죠. 좀 이 부분도 놀이적으로 지연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했고 강박 증상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약간 정리 개념이나 뭔가 줄 세우는 거에 집착하고 숫자 순서에 집착하고 뭐 이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태니는 이제 목욕을 할 때 저희가 목욕을 끝나고 나면 장난감을 바구니에 넣어요. 목욕 장난감을. 그런데 이제 목욕 장난감을 제가 넣는데 하루는 제가 목욕 장난감을 옆에 벽에다가 이렇게 줄을 세워 놓은 적이 있었어요. 물을 빼야 되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계속 목욕이 끝나면 그 장난감들을 다 벽에다 세워놓고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안 해도 되는 건데 거기에 집착을 해서 목욕을 하면 그거를 하나하나 다 줄을 세우는 거에 집착을 하고 그리고 그걸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머리를 말리고 뭐 하고 드라이기를 쓰는데 드라이기를 꼭 정리를 해서 놓고 스위치까지 끄도록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뭔가 제가 하는 행동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해왔던 순서랑 다르게 하는 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걸 제가 느꼈기 때문에 아 얘는 이런 거에 조금 예민한 아이이구나 아이의 특성인가 보구나 했는데 이게 조금 독특한 강박 증상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단체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착석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데 앉으라고 해도 절대 말을 안 듣고요. 누가 얘기해도 절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친구들이 다 앉으면 사실 일반적인 아이들은 친구들이 앉아 있으니까 따라가서 앉잖아요. 아 그리고 모두가 앉아야 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데 태니는 그게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놀이학교에서 친구들이 앉아서 하는 수업일 때는 혼자서 막 빙빙 돌고 뛰어다니고 있고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을 자꾸 방해를 하니까 혼자 밖에서 다른 놀이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또 한 가지는 자해 행동인데 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면 자기 머리를 벽에다 엄청 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이게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아, 이 아이가 뭔가 스트레스가 있나? 아니면 뭔가 마음에 분노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자해 행동도 마찬가지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손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거를 꼭 자기 손으로 안 잡고 제 손을 끌어서 도구로 사용하는 행동을 했어요. 이걸 크레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책을 읽을 때에도 이제 그림을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면 테니가 좋아하는 캐릭터 베베가 있는데 베베를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안 가르치고 꼭 제 손을 끌어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어요. 잠들기 전에 되게 힘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거의 테니를 키운 2년 이상의 이 시간 동안 늘 느꼈던 건데 잠들기 전에 최소 진짜 빠르면 1시간이고 2시간 정도는 진짜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잠들기 전에 막 흥분해서 이거를 가라앉히고 재우기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고 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이죠. 뭐 의미 없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일 때. 예를 들면 뭐 하늘을 보고 자꾸 빙빙 돌면서 뛴다든지 아니면 테니 같은 경우는 뭔가 집중을 하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약간 꼬듯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숨도 좀 특이하게 쉬고 경련하듯이 약간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사실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행동이 남아 있다는 거. 안녕 인사를 할 때 손바닥을 자기 쪽으로 해서 인사를 해요. 저는 아이들이 다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통증에 되게 둔해요. 그래서 넘어지면 잘 안 울어요. 그래서 저는 얘가 씩씩해서 그런 줄 알았고 아니면 얘가 넘어졌을 때 제가 아이고 괜찮아? 아우 괜찮아. 엄마가 호해줄게. 괜찮아. 이렇게 달랬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둔한 게 맞고 이렇게 둔한 아이들은 웬만큼 넘어지고 다쳐도 잘 안 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수정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쳐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했고 아이를 키우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을 좀 과도하게 좋아해요. 특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을 너무 좋아해서 샤워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물을 일부러 맞으려고 막 얼굴을 갖다 대기도 하더라고요. 막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저는 아이가 씩씩하고 용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머리를 감길 때 막 샤워기에서 물이 막 눈 쪽으로 막 쏟아져도 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정말 엄마를 도와주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감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걸 즐기고 있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다른 증상들도 사실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행동들이 있어요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되게 많았고 저는 이런 것들이 아이를 처음 키워보니까 그냥 아기들은 다 이런가 보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혹시라도 저처럼 첫째 아이라서 잘 모르고 키우는 엄마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코시국에 아이를 낳은 저희 엄마들은 사실 조리원 동기도 없고 뭐 진짜 만나기도 어려웠죠. 그리고 저는 주변에 육아 도움을 받을 분이 정말 단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엄마 나는 어땠어?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를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있었다고 했고요. 저처럼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그 충격은 엄마로서는 좀 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너무 아이에게 무심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제가 그랬고요. 근데 빨리 알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아이가 자폐다 라고 결정이 지어진 건 아니지만 아, 이런 행동들이 있을 때에는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행동들이 있을 때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한번 도와줘 봐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을 엄마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스스로 치료를 데리고 다니면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아이의 이런 자폐 경계선인 이 상황에 대해서 부딪혀 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어려움이 계신 어떤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